완전 쉽거나 완전 어렵거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정리를 먼저 또 오늘도 해봅시다. 같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너무나 중요한 건 잘 알고 있죠? 고등수학의 전부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이해가 안 돼요 하면 앞으로의 고등수학을 못해요. 사실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의 함수는 항상 함께하는 아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 시험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무난했죠. 저번에 군폭으로 두들겨 맞았다가 흥진구로 살짝 살아난 거 아니에요? 살짝 무난하죠?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이야. 어떻게? 수리고 시험지는 고민 좀 해볼게. 갖고 올지 말지. 솔직히 수리고가 저번 공포고에 한 2~3배 나왔거든. 그래서 갖고 고민 좀 해볼게. 아니 수리고는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되게 힘들게 했던 우리 모의고사 문제 있지. 그런 난이도를 한 시험에 객관식 17개 중에 보통 6~7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부교재가 수리고에서 프린트 줬더라고. 외우면 됩니다. 수리고 프린트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별 부교재는 군포고는 내가 다 만들었어. 유사거나 수리고도 다 만들었어. 3본고는 오늘 받았으니까 이번 주말에 다 만들 수 있어. 영어고도 받았으니까 만들 거야. 지금 3본고 모의고사 2장 받았어요. 그거 다 받았어. 다 갖고 있어. 이미 받아서 다 만들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별 교과서 변형 문제랑 프린트 변형 문제 다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진짜 얘들아 너네 거의 암기할 때까지 거의 풀어야 돼. 보면 답이 나올 때까지 거의. 알겠죠? 그래서 할 거고 내가 다음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시험 기간이 아직 취업이 안 된 학교가 있어서 따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하면 시험 기간이잖아. 우리에게 남은 건 다음 주야. 특히 군포, 용호는 시험 빠르잖아. 24일이잖아. 우리에게 남은 시험 수업이 3번인가밖에 없을 거야. 심지어 수군반은 군포, 용호가 목요일날 시험 시작이라 수요일날 못 올 건데 첫날이 수학이 아닌 이상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파이팅을 해보자고. 자, 1번 한 장 정리 1번 천천히 해봅시다. 발상 1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라고 내가 해놨어. 여러분들한테 1번 문제에서 맨 처음 문제 시작이 이 식은 뭐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2차 방정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2차 방정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차 계수가 kx제곱으로 시작하는 요 k가 미지수잖아. 그럼 얘가 0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시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자마자 바로 k가 0이 아니다라고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중근 알파를 가져 하니까 중근을 어떻게 해석해? t는 0이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거 안 써놓으면 바로 여기서 의도했잖아. 9k 마이너스 4는 0으로 해서 k가 0 또는 4가 바로 튀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답은 k가 4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k가 4일 때 대입해서 근을 구하시면 2분의 3이 나올 거고 2알파는 3이니까 정답 7.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발상만 정리하면 돼. 2번 문제. 계산을 딱히 할 필요는 없고 하긴 해야겠네. 2번 문제. 여러분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럼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을 보면 반응을 어떻게 해? 완전 제곱식을 보면 바로 중근이야. 그럼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야 라고 바로 하니까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 바로 써야죠. 1-2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k 제곱 더하기 3k 빼기 3은 0이야 라고 해서 요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6k 더하기 13은 0이야 라고 이렇게 할 건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죠? 맨 끝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야? 곱이지 곱. 모든 실수 k 값의 곱.
그럼 여기서 K가 실수 2개 나올 건데 근각에서 관계로 정답은 내고 끝내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서 묻는 게 마지막 답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끝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문제. 좀 쉬운 것들은 나랑 바로 체크 이렇게 주고받고 끝낼 거고 살짝 풀만한 것들은 풀 시간 줄게.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해석할 조건이 실근을 가질 때지.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크다도 안 되고 같다도 안 되고 크거나 같다야. 저번에 간포고 시험지에 그 쉬운 문제를 다 D는 0이라고 쓴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뭐 여러분들이 짝수 판별식을 써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더하기 여기 그냥 전개해서 써버려야겠다.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는 게 뭐가 돼? 여러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계산하니까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는 식 나오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요게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라서 이거라서 이게 0 이하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그치?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b 제곱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ab 나오고 여기 뒤에서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2라서 여기가 싹 다 음수 나오거든? 그게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거려면 얘들아 어떨 때밖에 없어. a도 지금 실수 b도 실수. 그러면 실수들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뭐일 때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일 때로 특정돼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관계식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지.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하겠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완전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더하기 3ab 뒤에 마이너스 3ab니까 마이너스 1이 그냥 정답이 나오겠네요. 즉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좀 봤어. 일단 요거 식정리해서 요거 만드는 게 우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니?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니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옆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교과서 응용 문제네요.
다조건에서 얘기하는 식이 뭐야?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판별식 쓰겠지? a제곱 마이너스 8b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다조건 해석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나조건을 해석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8a는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해석할 때 a는 8분의 b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를 어디다가 가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부등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해보면 64분의 b 4제곱 빼기 8b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럼 이제 조금 분모에 64가 있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b의 4제곱 빼기 8 곱하기 64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식을 바꾸시고, 그러면 64는 8과의 관계가 어때? 64가 8의 제곱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b로 묶으면 b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부등식 이렇게 되죠. 정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조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치? 어떤 수 이하의 두 자연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아이를 때려 맞추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족하는 b를 막 여러 개 엄청 찾겠지. 그치? 그러면 그 중에 또 여기다 넣었을 때 a도 뭐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걸 찾아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용어고 작년 객관식 21번이지. 중킬로 넘어져. 그러면 이거 풀 때 b가 근데 자연수잖아. 자연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거지.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어. 무시해.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냥 b의 세제곱이 8의 세제곱보다 커요 라는 식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근데 b가 자연수야. 그럼 이거 보면 부등식이 그냥 b가 8보다 크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b가 8보다 크면 돼. 그럼 그 중에 제곱을 해서 8로 나눴을 때 a도 자연수가 나오는 상황은 단 하나로 유일하니까 여러분들한테 a 더하기 b가 뭐니? 라고 묻고 있겠지. 그치? 그럼 b에다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근데 딱 봐도 9일 때 안 될 거 아니야. 10일 때도 딱 봐도 안 되잖아. 11일 때 당연히 될 리가 없지. 12는 살짝 물음표 아니야? 12가 144 나누기 8을 해봐. 됐잖아. 이렇게 10a가 18이고 b가 12일 때라고 끝. a가 너무 커졌잖아. 20 이하의 두 자연수 a, b인데 a가 벌써 18에 도달했어. 끝났지 뭐. 정답은 4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응용문항이야. 교과서에 이게 있어. 그럼 5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5번. 내가 얘는 실전 팁에다 써놨지. 바로 D에 D는 0이다. 이거 여러분들 보자마자 D에 D는 0이다 생각나야 돼. 이제는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왜 D에 D는 0인지 정말 마지막으로 나랑 체크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x, y에 대한 두 2차,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방정식 단원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땐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x에 대한 근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상황을 이렇게, 이 식의 x에 대한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다라고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평소처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 맞지? 계산식 상관없지? 이렇게 이거를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얘의 근이 뭐라고? 이거의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의 근을 지금 현재 모르니까 뭘 써? 근의 공식을 쓰지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여기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근을 모르니 이거 x에 대한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라며. 그럼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아니라 근의 공식을 쓴다. 근데 여기가 2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짝수 근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니까 y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현재 이게 x에 대한 근이야 얘들아. x에 대한 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y에 대한 1차식인가 현재? 아니죠. 왜냐면 누구 때문에? 루트 때문에. 그럼 이 루트 때문에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루트가 사라져서 이 계산한 결과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0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이거 항등식이야. 이거 지금 인수분해 단어는 인수분해한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얘 단어 항등식이야. 얘가 0이다라고 푸는 건 방정식이야. 안 맞아.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거야. 다른 세계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무슨 근이라 아까 해석했어? 중근. 그럼 중근이면 당연히 판별식이 또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리고 누구의 D자리야? 이 자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D자리 아니야? 근의 공식 쓸 때? 그러니까 D에 D가 0이다 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했어. D의 D는 0이야. 알겠죠? 어떨 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미지수가 어디 껴있어서? 미지수가 여기 껴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인수분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어져 있지만 여기를 숫자를 추측할 수가 없을 때 D의 D는 0이야. 알겠죠? D의 D는 0이다. 그래서 D의 D는 0 하면 정답은 1번이 나와요. 1번이 나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했어. 그만큼 중요해. 자, 그러면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많이 낚이는 문제.
자,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도 줄 수 있어. 얘들아, 순허수가 근인 2차 방정식을 줬는데 개수들이 뭐가 껴있어? 허수가 껴있지. 그러면 개수들의 허수가 껴있으면 허근에 대한 혈례근을 가질 수 없지. 깨졌어. 혈례근도 안 돼, 얘들아. 이거 지금 혈례근도 깨졌어. 왜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만 허근에 대한 혈례근을 갖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왜일까 근데? 왜 개수가 허수가 껴있으면 판별식 못 써?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허수는 대소관계 안 된다 했지.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뭐랑 대소관계 자꾸 비교해? 0이랑 대소관계를 비교하지 않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뭐 해야 돼 이거? 순허수를 가정에서 대입해서 끝. 순허수는 bi다. 가정에서 대입해. 그리고 정답되면 그냥 끝이야 이거. 방법 없어.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이거는 스킬이 없어. 정직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대입하면 1-3i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i에 bi i 마이너스 10i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야? 실수랑 허수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실수끼리 허수끼리 분류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 1이랑 마이너스 b제곱 만나서 여기 실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i랑 bi 만나면 i제곱 되면서 실수잖아. 2b인데 앞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이게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i랑 b제곱 만나서 3b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a랑 bi 만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0에 i가 0이다 라고 문제 푸니까 실수 부분 0 그리고 허수 부분 0으로 답을 내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허수를 bi로 가정했을 때 암묵적으로 b가 어떤 숫자가 절대 아니다? 0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0이 될 때를 따질 때 여기서 b가 0일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나오지, 그치?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특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2차 방정식에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고 근이 그냥 허근이야 순허수가 근이야 라고 하면 방법 없어. 가정에서 대입해서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각각이 다 0이 돼야 된다. 말곤 방법이 없어.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7번. 내가 이거 왜 넣어놨게? 7번. 쉬워요. 응? 오늘 풍부해서 아, 오늘 풍부에도 나왔어? 비슷한 게? 응. 절대값에 있는 두 개. 그렇지. 이거 두근의 차가 3이다 때문에 나온 거지 내가. 두근의 차가 3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두근의 차 절대값이 있는데 루트 d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인데 a가 1이네. 최고차계수 1이네. 그럼 바로 루트 d만 쓰면 되네. 그래서 루트 d가 3이다 라고 풀 건데 이걸 그냥 d제곱 아니 d는 9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d는 9다 라고 풀면 여러분들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8m 제곱 더하기 12m 마이너스 8은 0 나와. 문제에서 뭐래? 실수 m의 모든 값에 뭐 구해? 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정답 뭐야? 봐. 여러분들이 d는 9를 풀었어. 그랬더니 식의 정리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문제에서 모든 실수 m의 곱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뭐야? 바로 마이너스 1. 2번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거 작년 3본고에서 무려 객관식 20번에서 나왔네.
신기하지? 난이도 차이가 좀 극명하네. 근데 이게 왜 20번이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 해. 근데 하면 겁나 빨라. d는 9다를 여러분들 계산이 어렵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안 하면 어떻게 해? 만약에 안 해. 어떻게 해?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3으로 가정해야지. 보통 그렇게 풀어. 많은 친구들. 뚜근의 차가 3이잖아. 그러면 그는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3이라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1. 곱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다음. 이 다음 만약 이렇게 풀었어. 이 다음 어떻게 해? 연립해야지. 상관없어. 어떻게 연립할 거야? m은 정리해서 넣어서 m에 대한 2차식 풀어야지. 아니 알파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알파를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m에 대한 2차식 나와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시간이 많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되도록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꼭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8번은 오늘 교재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9번 같은 거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고 10번 하자. 10번 해보세요. 10번. 또 3번 거지. 10번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알려주던 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fx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f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나오고 또 동시에 f에 베타가 들어가도 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f라는 식은 f라는 2차 식은 0이라는 값을 내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가 필요한 거야. 그쵸? 그럼 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f의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f도 위에 있는 f랑 어때? 같은 f야? 그러면 0이라는 값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i는 그치? 똑같이 알파 베타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뭐랑 뭐가 알파 베타라고 풀면 돼? 3x 더하기 2 자체가 알파와 베타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3x 더하기 2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로 풀면 이때는 x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고 이때는 x가 3분의 베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했더니 9분의 16이 나와요 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응?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발상은 사실 합성함수적 개념이거든. 근데 합성함수는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2학기 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설명은 교과과정에 안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진짜 2차 방정식의 세개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혹시 이게 이해 안 가면 fx는 0이 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냥 fx가 x-알파, x-베타라고 fx를 세워. 식을 이렇게. 아니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물론 최고차 개수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여기다 최고차 개수까지 표현해줘야겠지. 그러면 fx가 근이 알파 베타면 식 이렇게 써지겠네. 그쵸? 그러면 f에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은 어떻게 쓰여져? x 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그냥 3x 더하기 2 대입한 거지. 그치? 여기다 3x 더하기 2 대입해.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의 근을 보면 당연히 왼쪽이랑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이 얘기할 거죠.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면 우리가 아까 구한 저거랑 똑같이 얘기할 거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이쪽 단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야. fx 구하고 그러면 x 자리에 3x 더하기 2 넣어서 만든 식의 근을 직접 이렇게 식을 세워서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이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하면 저렇게 왼쪽처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둘 다 양쪽 다 무난하게 이해가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중요하죠. 11번. 자, 우리 이렇게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니, 자, 알파가 들어갔는데 베타가 나와. 이러면 뭐 요구하는 거라고?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지? 그 관계를 어디서 찾아? 큰 값에서 관계로 찾아.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4야. 그 여러분들은 역수보단 그냥 숫자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베타를 3-알파라 바꾸고 알파를 3-베타라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보는 거지. f 알파는 3-알파고 f 베타는 3-베타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정리지. 인수정리해서 이런 거 보면 알파가 들어갔더니 3 빼기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들어갔더니 3 빼기 베타가 나오는 식을 보고 fx가 들어가면 3 빼기 x가 나와요 라고 정리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대로 안 두고 어떻게 둔다고? 항상 한쪽을 0으로 만든다고. 그렇죠? 그러면 fx 더하기 x 빼기 3은 0을 만족시키는 이때 x가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딱 fx 더하기 x-3은 0의 모든 근의 합이니까 그냥 알파랑 베타 더해봐 하니까 정답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잘 할 거라 어디로 갈까? 바로 17번 얘들아. 오늘 맞았어? 딱 오늘 본 게 들어있어. 17번 오늘 여러분들 서술형 17번 잘 풀어서 맞았어 이거? 해설해줘. 내 손해설이랑 난 똑같이 풀 거야. 7번 해줄게. 근데 이거 내가 그 여러분들 풀이는 못 봤는데 T2반 애들이 여러분들보다 일주일에 시험을 빨리 봐. 저번 주 주말에 흥진구 이걸 봤어. 근데 17번을 T2반 애들이 푼 거 봤는데 진짜 8명 중에 6명이 풀이가 다 다르더라고. 신기해가지고. 너네도 아마 이 안에서 그러겠지. 근데 내가 추천하는 풀이는 이거야.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p 더하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허근 z를 가져. 그때 z 세제곱이 실수야. 여러분들이 이게 뭐 z 제곱이 실수다라고만 했어도 z는 순원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z 세제곱이 실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나한테 배운 것도 별로 없지. 세제곱을 실수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z 세제곱을 찾아보는 거야. 이거 진짜 어떻게 생겼지? 라고 찾으러 가봐. 자, 이놈의 한 허근이 z니까 z를 여기다 대입하면
Z에 대한 식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Z 세제곱을 향해 갈 거야. 양변에 Z를 싹 다 곱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Z 제곱은 그러면 4Z 마이너스 P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Z 세제곱을 원하니까 양변에 Z 곱하면 Z 세제곱은 4 Z의 제곱에 마이너스 P 더하기 5의 Z. 근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차수가 서로 다르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정리한 Z 제곱을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대입. 그러면 4에 4Z 마이너스 P 더하기 5 빼기 P 더하기 5에 Z가 그냥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Z 세제곱이야 이게. 그럼 계산해 보면 정리해 보면 16Z 마이너스 4에 P 더하기 5 마이너스 P 더하기 5Z. 그럼 Z끼리 계산되지 않아? 그죠? Z끼리 계산돼. 그러면 11 마이너스 P에 Z 마이너스 4에 P 더하기 5가 이게 Z 세제곱이야. 최종적으로 그냥 요 관계식 가지고 차근차근 Z 세제곱을 최대한 정리하면 여기까지 계산이 돼.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결과적으로 이게 실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P는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 이미 실수지. 그러면 Z는 문제에서 근데 무조건 허근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허수야 지금. 그러면 이 계산한 결과물이 실수가 되면 어디만 사라지면 돼? Z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 정답 11이야. P가 11. 그럼 허수가 사라지면 실수만 남잖아. 그래, 그러니까 P가 11 끝. 이렇게 풀면 돼.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풀이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8번 문제 한번 풀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자.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요번엔 좀 더 쉬워. 에어컨 이제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좀 시원해졌는데. 좋은 문제야.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뭐 죄다 3번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문제야 이거. 자, 한번 계산해 볼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껴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0이면 안 돼요 라고 해서 K가 1은 절대 아니야 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습관처럼 항상 찾아놓고 시작을 해보자. 물론 얘는 이번 문제랑은 관련이 없긴 해. 근데 습관처럼 찾아놓고 자 밟아봐. 문제에서 K가 뭐래? 단 K는? 자 K 실수야. 그러면 자 요거 실수야 허수야? 실수. 얘는? 그럼 개수가 전부 다 실수니까 이 중에 한 허그는 Z야. 그럼 다른 한 허그는 Z바. 켤레근을 가질 수 있는 아이. 이게 첫 번째에서 켤레근 가져. 그리고 얘들아 한 허그는 Z가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걔를 제곱했더니 뭐가 된대? 그건 Z 뭐야? 순호수지. 어떠한 허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순호수 말고는 없잖아.
됐네. 그러면 한 허근 Z는 순허수야. 그러면 다른 허근도 순허수 켤레겠지, 그치? 걔네들 더하면 뭐가 돼? 끝.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 식에 두 분의 합인 Z 더하기 Z 바가 0임을 이용하길 바랬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K-1분의 마이너스 K-3은 0이다인데 현재 분모는 절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준 거야 사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준 거야.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거까지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겠지. 그럼 그냥 K가 3이야 얘들아. 이거 3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0인데, 여러분들한테 K뿐만 아니라 Z랑 Z바 곱한 건 뭐인데,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두 분의 곱이니까 3. 그러면 3 더하기 3은 6. 정답 5번으로 끝나게 되겠죠. 오케이, 쉬었다가 15번 해봅시다.